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비가 내리면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멀리 해외에서 저희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믿거나 말거나. 자,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오늘은요 2024년 11월에 진짜 끝주 전주입니다. 이제 왜 제가 11월을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11월이 이제 보내고 나면 2024년은 이제 정말 영영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12월이 되다 보면 뭘 했는지도 모르게 아주 숨가쁘게 12월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새해를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하게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11월을 보내고 싶지 않은 테리였습니다. 자,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오늘 11월 21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를 아주 극과 극을 좀 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한 주의 그 추위가 갑작스럽게 드디어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위가 갑자기 지난 일요일부터 우리를 엄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처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추위를 맛을 봤는데 참 간사하게도 이 날씨가 오늘 낮에는요 봄이 오나 싶을 정도로 또다시 풀렸어요. 이게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추우려면 끝까지 좀 추워라 겨울아 하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2024년의 11월 세 번째 주입니다. 자, 오늘 태령장 공전 이야기 또 나와주신 우리의 짝꿍이죠. 정말 이제 짝꿍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짝. 자, 뉴스서천의 고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짝은 받는 것 같아요. 그 매주 보니까 그죠? 단짝이지. 우리는 진짜 우리 같은 짝꿍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같은 뭐 회의에도 또 참석도 하고.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환 대표님도 이 서천 지역의 요소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틈새로 가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 고정환 대표님을 뵙고 있습니다. 가서 또 말씀하시고 활약하시는 걸 보면 역시 뉴스서천의 대표다 싶을 정도로 아주 전곡을 잘 찔러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감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형님 아닌데.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시고. 오늘 여기 천장이 좀 낮은데. 자, 어찌됐든 우리 또 한 주간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관 대표님께서 우리 서천 구민 여러분들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시려고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뭐 좋은 소식들 많이 또 뭐 우울한 소식도 많이 갖고 오셨을 건데 한 해가 지나가는 만큼 좀 매듭을 짓는 만큼은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들어오신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들 소개 한번 할게요. 먼저 유선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블루밍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현재는 댓글 다신 분이 두 분밖에 없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나면 댓글 다신 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11월은 어떻게 되자면 얼씬하고 좀 쓸쓸한 달인데요. 제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에픽하이가 부르는 노래를 선곡을 해봤어요. 에픽하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춥다. 같이 듣겠습니다. 춥죠 여러분. 에픽하이의 춥다 같이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햇살이 꼭 봄 햇살 같아요. 좀 있으면 개나리가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서천이 의외로 지금 고 대표님 아시냐 모르겠지만 그 저녁에 선셋이 보통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요맘때가 이쁘죠. 와 정말 와 며칠 전에 그냥 우연히 우두커니 한 5시 한 4, 50분쯤에 저 서쪽 하늘을 봤더니 음. 와 저렇게 예쁜 선셋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항이 선셋 맛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겨울 선셋이 저렇게 이쁘다는 거를 좀 새로 느꼈고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약 한 6년 정도 키우던 마당에서 키우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병원 앞 바로 큰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뛰어들어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어요. 너무 황당하고 황당해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근데 고마운 게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병원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그 녀석한테 밥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그분들이 꼭 무슨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됐냐 아주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시면서 뭐 장갑을 끼고 박스를 갖고 오고 막 그거를 수습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공터에 삽을 가지고 가서 아이를 그렇게 묻어주고 오는 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왔는데요. 참 마음이 조금 차분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녀석은 그 녀석의 운명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아무튼 그 요새 반려견들도 많고 기르는 개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들이고 사람보다도 더 그 어디 갔다 오거나 이러면 더 반갑게 맞아주는 게 사실 그 개 개죠. 아닙니까? 강아지. 강아지나 예. 개들인데 아무튼 그 저 뭐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또 그 무지개 다리 건너간 칼로문 갔어요.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너무 과속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저 질주 본능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그 저 주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입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운전자들이 좀 그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 아이가 출산을 한 지 지금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 강아지를 4마리를 낳았었는데 한 마리는 태어나서 하루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갔고 3마리가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 개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강아지들 근데 그 3마리를 지난 일요일 날 도둑을 맞았어요. 어허 우리 병원 바로 앞에 정자 밑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 CCTV를 돌려보니까 우리 환자를 면회를 이렇게 온 그 택시 면회객을 싣고 온 택시 기사가 슬렁거리더니 어디서 구해왔나 모르는 그 양파망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새끼 3마리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가져가는 게 은근 절도인데. 이제 잡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경찰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택시 번호를 했는데 택시가 전라북도 전주가 아니라 어디 완주? 예, 완주에 있는 택시였나 본데요. 그걸 연락을 했더니 그 기사왈 거기에 있는 환자 한 명하고 아는데 그 환자가 가져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구조소 가져가라고 했다 해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애들을 다시 가져와라고 했더니 이미 다 다른 데다가 다 분양을 해서 나누어졌다 이렇게.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 28 살수 있나? 예, 2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애미 젖을 더 먹고 커야 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요, 꼬무락꼬무락 하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저기 저 차에 치연 아이는 걔 엄마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애가 이상해졌나 본데요. 제가 관심은 솔직히 못 가졌지만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새끼 찾으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마음이 조금 안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는 좋은 소식, 여러 가지 소식 전해야 되겠죠? 자,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요맘때만 되면 그 군에서 네, 그 내년도 이제 산림 규모를 편성을 해서 정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이제 그 제출을 해서 네네, 예산 심사를 해서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 군은 예산 편성권이 있지만 의회는 예산 심의 삭감이 권한이 있거든요. 아, 예산 삭감 심의. 심의해서 이제 그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게 되면 네, 이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데 올해 내년도 2025년도 그 세입과 세출 예산안 규모가 일반 회계가 6,916억, 특별회계 319억 원 등 해가지고 7,235억 원인데요. 네, 이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해가지고 9.34% 61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예산이 거의 9.4%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거는 재난 극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특화 시장 화재 네네, 난 거에 대한 어떤 그 재건, 그다음에 이제 호우 피해가 올해 심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피해 복구,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그 민선 8기의 그 국민과의 약속 공약 사업, 사항들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 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그 정부가 선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서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이제 13.53%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을 할 계획인 거예요. 네네, 이제 올해 이제 지방채 발행은 이 복구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제 지방채를 또 200억으로 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2년 연속 그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 중에서 지방채 빚을 내서 그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규모를 줄였으면 하는 예산들도 눈에 보입니다. 일단 그 세출 분야, 그러니까 세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인데 이거는 그 어느 지역이든 자치단체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 부문이 올해 25.91% 전체 예산 규모에서 25.9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네. 환경 이런 순인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작년 올해 대비해가지고 4.63% 83억 원이 증가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 예산이 한 30%까지 전체 예산 대비 30%까지 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제 좀 줄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사회복지 부분이 이제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증액 편성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 극복 차원에서 특화 시장 재건축비에 190억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호우 피해 이 항구 복구를 위해서 732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제는 인구 증대가 이제 생활 인구, 이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한산 모시 문화재가 문화재하고 장항 맹문동 축제에 무려 19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 한산 모시 문화재가 10억 원이고 장항 맹문동 축제에 9억 원. 올해보다 네, 훨씬 많이 네. 늘었네요. 그래서 이 한산 모시 문화재도 그다음에 장항 맹문동 축제도 19억 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생활 인구 증대 목적으로 해서 이 증액한다라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는 이제 뭐 북서천 IC 연결 도로가 뭐냐면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천 구간에는 서천의 그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서부여나 서천 분들은 서부여에서 그 나오시거나 내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서천 동서천으로 IC에서 나오거나. 네. 이 두 군데를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내리는 데가 없다 보니까 마산 쪽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시초면 봉선리 쪽에 시초봉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음. 인력이 없는 톨게이트. 하이패스형 네, 톨게이트. 톨게이트 요거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건데요. 거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 북서천 IC 연결도로에 이제 18억 원이 이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논 일부가 거기 그 한 300평 정도가 이 그 해당 IC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쪽에 좀 포함이 돼서 혹시 그 좀- IC가 생긴다는 걸 알고 미리 논을 사뒀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논이고요.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상을 위해서 이제 그 편입 토지 이 면적하고 이제 그 전체 그렇군요. 면적 중에서 표지 그 편입 토지 면적하고 그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편입 부지의 주민들한테 지금 의견서를 23일까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 전체가 다 포함돼야만 되는데 극히 일부가 지금 빼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못 써먹는 땅이니까 전체를 다 수용해야지. 수용을 해라 뭐 이렇게 그건 해서 맞는 소리죠. 의견을 제출을 거기 했습니다. 좀 필요한 만큼 딱 잘라고 나머지 못 써먹으면 우리가 피해지. 예. 하려면 다 해주세요. 예. 아무튼 군이 이렇게 그 편성한 예산은 네. 군에 제출을 했고 군 의회는 이제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제 327회 제 2차 정례회를 통해 가지고 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데요. 20일 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7,235억 원에 대해서 군 의회가 이제 그 삭감하고 한 내역들까지 포함해서 수정 가결한 내용 이런 것들이 20일 날 다음 달 20일 날 그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2일부터 20일이면 18일간 계속 의회 19일간 19일간 의회가 네, 열려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어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3회 추경이 또는 이제 아니면 이제 정리 추경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수한테 그 내년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군의에서 군수가 직접 그 시정 연설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했으니 승인해 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기금 운용 계획안도 발표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조례안이라든가 이제 동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들도 네.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례회는 그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이왕이 말씀 드리는 김에 우리 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뭐냐면 네. 군 의회가 1년에 2차례 1차 정례, 2차 정례를 하는데 1차 정례회는 6월 달에 합니다. 6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한목에 다 몰아서 하긴 했었는데 네. 전 때에서부터 1차, 2차로 나눠서 1차인 그 1차 정례회는 6월 달부터
그 15일간 회기로 열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서류식에 의해서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이제는 군수나 실과장들을 불러 국장을 불러 앉혀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식으로 이제 네네. 감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겁니다. 새해 예산안. 예, 이렇게 해서 1년의 회기 일수가 군의원들이 86일 정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에 걸쳐서 2번의 기간이 한 달 하고 3일 정도 더 하고요. 임시회는 한 9차례에서 53일간 이렇게 합니다. 예. 12월 달은 우리 의원 예전에는 의원 나리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나리라는 말을 빼고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줄 거 주고 제대로 깎을 거 깎고 그래야죠. 제대로 자를 거 자르고 제대로 올려줄 거 올려주고 지금 다들 그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의원님들이 예. 권한 행사를 워낙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뭐 7,235억? 네. 예, 그거 다 통과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다 통과될까요? 아니 해서 어느 정도 네. 삭감을 할 건지는 네. 아까 이제 한산 문화재 축제에 대한 문화재가 예산 10억인데 예. 야 이거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올해 7억 들었는데 3억을 깎는다든가 그럼 깎으면 3억은 어떻게 되냐면 총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나요? 그거를 예비비로 편성해 삭감한 것을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7,235억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틀이네요. 그 틀은 뭐 깎이지는 않는데 요새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에서 깎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뭐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매칭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국도비 매칭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인 데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과다 계상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군비를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비를 깎으면 도비국비의 비중도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게 되면 매칭이니까? 못하는 그치, 거지. 사업을 그 사업을 못하는 못하는 거지. 아.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과대 계상, 그다음에 음. 야 이 사업 인정 못하겠다. 불인정하는 것도 있고. 나 그거 봤어요. 요번에 저 서천군 말고 국회의원들도 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검찰 경찰 무슨 특활비 예산 검찰의 특활비죠. 그 100% 삭감한다고 막 이렇게 네. 하길래 저렇게 돼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긴 돌아가는구나. 왜 그럼 기존에 어떻게 저거를 왜 갖고 어떻게 썼길래 저걸 다 눈먼 돈이죠. 그야말로 다 잘라도 저게 쌈짓 돌아가는구나. 돈이지. 그래서 저렇게 다 잘라도 되네? 그런 걸 나 이번에 느꼈어요. 예.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 일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죠? 예. 잘하는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의회 우리 뉴스천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실시간으로 의회 이제 열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그 회의 딱 열 때 저도 이제 업무 보다 말고 좀 시간이 들으면 옆에 잠깐 띄워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 회기 때 네. 제가 이제 어쩌다 이렇게 서천 군정에 관심 다 형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서천 군정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의회 회의를 하는 걸 다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 한 보시는 분들이 뭐 10명, 20명 남짓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어떤 한 분은 정말 뭐라 해야 돼 전투력이 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체 그러니까 의원들을 보게 되면요. 네. 나는 전문가인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십니다. 그 의회에서는 그 전문 백화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백화점보다는 종합 백화점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의원이 전문 백화점을 해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군의원은 종합 백화점에 그 군에서의 각종 상품들을 그렇죠. 다
일일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 상품이 가지고 있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하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흠이 있거나 이러면 아, 그런 것들을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드러내고 그렇지. 하자를 흠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분들은 나는 그 저 문화 부분에만 나는 강점이 있고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분은 군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에서는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죠. 특출나지만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을 두루두루 살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진짜 그 의회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거 국민 여러분들 혹시 저 호기심이라도 한번 그 회기 때 한번 열어서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 그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의원이야말로 그 진짜 제대로 된 의원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알고 특정된 부분만 막 쑤시고 파고 막 한 다음에 다른 저기 의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그런 분들도 뭐 제가 누구라고 지칭 못하겠지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인 아니 뭐 이런 뭐 평가라기보다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꼬우면 덤비시든지. 그건 또 뭘 덤비고 자지. 자 아무튼간 우리 저 이제 12월 달이면 내년도 서천군의 1년 살림에 대한 예산을 서천군 의회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소요소로 이제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제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게 승인해 주시고 제대로가 아니다 싶으시면 잘 조정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올리시든지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군민의 대표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 가셨잖아요. 맞죠, 형님?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 일하라고 여러분들 뽑아줬어요. 네. 자, 너무 이제 과열된 것 같아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낸 우리 병원에 있던 그 녀석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좀 원하는 입장에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기영이 부르는 노래죠. 산책 같이 듣겠습니다. 네, 박기영의 산책 같이 듣고 왔습니다. 좋은 데서 산책 많이 하면서 건강하게 남은 생 거기서 살아라. 자, 우리 뉴스 채널 고정환 대표님 오늘 되게 많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다음 주시죠. 소식은 뉴스천 어제 발행한 신문의 일면 톱 기사인데요. 네, 지금 그 시초면 신흥리에 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해서 네, 분이 28일까지 업체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가 적정한지 네. 부적정한지를 이제 통보하는 기간이 이제 28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마을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초면의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지금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까지 꾸려 가지고 18일 날 군수 면담을 했습니다. 군수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25일 날 군청 앞에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집회를 열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 입장을 네, 전달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수를 만나 가지고 면담하는 데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 입장문하고 반대 서명부를 제출을 했는데, 군수에게 전달한 그 이 주민 입장문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내용은 무려 이제 8가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8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폐기물 그 중간 처리업 이 사업 부지로 정한 그 진입로가 이제 농로거든요. 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면서 이제 뭐 그 저 각종 업무를 보는 어떤 보기 위한 도로인데,
그리고 이제 도로 자체가 이제 그 좁습니다. 근데 여기에 25톤 화물차들이 이렇게 폐기물을 실은 차들이 상시 이제 그 진출입을 하다 보면 이곳을 다니는 이제 그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 위험.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군이 이제 업체에다가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해준다고 그러는 것은 화물차의 상시 진출입에 따른 살인 행위를 방조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절대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사업부지 주변에 이 참매를 비롯해 가지고 소쩍새, 수리부엉이 이런 그 천연기념물들이 이제 그 살기 좋은 어떤 서식처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8일 날 이제 그 기술 검토를 위해서 네.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을 때 그 주변 숲에서 참매가 나타나서 먹이 활동하는 것이 직접 목격이 돼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이 주민들이 이제 이 참매를 불러가지고 풀어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타이밍이 딱 진짜 맞아가지고 절묘했네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식생이 건강한 이 음. 숲이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그 사업 부지하고 가장 그 주택이 그 최단 거리에 있는 게 60m이고요. 네. 200m에는 한 5가구, 500m로 그 범위를 넓혀 보면 그 시초 초등학교 학생들 이 학교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들이 네.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야적을 해놓다 보면 네. 이제 그 폐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침출수들이 이제 길산천 거기가 최상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으로 유입이 되면 농경지로에 이제 그 유입이 되다 보면 이제 농사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수돗물 대신에 광역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로 이제 음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들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대규모 돈사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사 역시도 기존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이제 그 악취 피해를 끼치고 있긴 한데 여기 역시도 반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임신한 돼지들이 노돈이 이제 진동이라든지 소음에 스트레스 이런 엄청 걸로 받죠. 인해서 사산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반대. 돈사에서도 반대를 한다고요? 그렇죠. 아이고, 그럼 다 반대한다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8가지 이유를 대고 했는데 25일 날 9시 반부터 11시까지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또 취재를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서천 일면 보시면 나옵니다. 뉴스서천 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네. 다른 소식 주시죠. 군이 그 서면 도둔리에 이제 관광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해서 유휴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소식인데요. 서천군이 이 1,200억 원대의 관광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한 그 민간 자본이 이제 유치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해당 그 유휴 토지 그 매각할 면적은 35,908제곱미터고 이거를 이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제 매각하는 거고요. 수의계약이에요? 네네. 입찰이 아니고? 예, 그 매각 토지 공시지가는 현재 18억 1,800만 원에 달합니다. 3만 제곱평방미터를 35,000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 자본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평당 얼마 안 하네. 예, 그래서 군은 이제 올해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 동안 서면 도둔리 937-5 이게 서면 홍원항 인근인데요. 네. 두 필지에 대해서 총 3필지죠. 1,219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 베이커리 카페, 야외 수영장, 편의점,
이렇게 이제 기가 다양한 막히네. 이제 그 편의 시설들을 이제 건립을 한다는 거고 예정 준공 일자가 언제쯤이에요? 2027년 5월 준공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허가 절차를 내년 2월까지 받고 네. 그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3월에는 이제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 이렇게 마치면 5월 달부터 4, 5월 달까지 이제 토지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7월까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그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7월 내년 7월에 이제 착공에 첫 삽을 들어간다는 뜬다. 예,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 역시도 자료 역시도 일면에 그 보시면 되십니다. 뉴스처럼 일면 기사에 있는 건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리조트급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는 이 계획과 더불어 가지고 종천 치유의 숲 일대에 있는 그 주변에 예. 이제 그 땅을 네. 그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전임 전임 군수 시절에 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뭐 사실상 뭐 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와 더불어서 그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었던 사업이었었구나. 그런 사업인 거죠. 연계 리조트 예, 사업이 예. 이제 그 리조트는 그럼 가시화가 된 거네요. 요거는 지금 한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그 절차를 지금 야, 밟고 있는. 서천에도 괜찮은 휴양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만약에 제대로 잘 운영만 된다면 충남 서천 전국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서천 군민 말고 국민들이 어떤 삶의 질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주머니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저렴한 뭐 이런 숙소 이런 걸 찾는 사람들보다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어차피 한 번 가는 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굳혀져 있는 리조트에서 호캉스던 뭐 이런 걸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괜찮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뉴스서천 일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시죠. 요거는 이제 그 서천 신협 그 이용하시는 본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천 신협 본점이 그 위엔장 건물 1층에 입주해 있었는데 구위원장 건물이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서천 신협이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한 지 17년 된 본점을 네.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1층에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오전 12시까지 영업을 단축 영업을 하고요. 네. 25일부터는 2층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서 네, 옛날 2층에서 위엔장 내과자리. 임시 점포에서 예. 이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까지 거기서 이제 그 영업을 하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천 신협이 지역 사회 환원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의 차원에서 지역에 상당히 많이 환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협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계속 준비한 소식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제가 통계청 발표를 자주 인용 보도를 하는데요. 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올해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표 재배 면적, 시바르당 생산량, 그다음에 총 생산량이 모두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올해 쌀 생산량이 358만 5천 톤이어가지고 네. 지난해보다 3.2% 줄었는데요. 이 벼 재배 면적이 6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69만 8천 헥타르로 70만에서 이하로 이제 떨어졌는데 네. 이 벼 재배 면적이 이제 그 작년보다 1.5%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배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아니 저기 뭐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그 지금 쌀이 이제 과잉 생산된다 해가지고 올해도 이제 수매가를 그 저 낮추고 이렇게 그 하면서 농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가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콩이라든가 뭐 이런 타작물을 그렇죠. 재배하게 되면 대체작물 심으면 더 예. 돈을 많이 주죠. 예. 쌀을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이 지원 사업들 때문에 이제 재배 면적이 줄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바르당 그 생산량도 줄어든 게 뭐냐면 벼가 이제 익어가는 시기가 이제 9월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네. 요 기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특징인데요. 네.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비가 여름에 우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온도가 굉장히 기온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해충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요인들 때문인데 실제 보면 그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도 높은 22.2도로 높아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수량도 이제 비가 내린 것도 보게 되면 263.2mm. 그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9%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중호우와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 규모도 지난해보다 2.1%, 11.9%인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벼 생산량이 재배 면적 줄고 생산량이 이렇게 줄 줄어들어. 수밖에 없는 정책이네요. 네. 정책들로 해서 벼농사 져가지고 걷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나은 다른 타작물을 심으면은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뭐. 아 참. 근데도 뭐 솔직히 막 우리 저기 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쌀 소비율도 지금 상당히 좀 현재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비를 좀 해줘야 쌀이 생산이 좀 늘어날 텐데 좀 한 끼에 밥을 먹는 양 정말 우리 특히나 이 젊은 분들은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뭐 탄수화물이 뭐 그 점심도 그냥 뭐 샐러드 뭐 근데 난 궁금해 그렇게 풀만 먹고 어떻게 사는지. 하긴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긴 사더라고요. 예. 그냥 한번 좀 텀 쉬어갈까요? 노래 하나 듣고 이제 다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가 부르는 노래죠.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 해 준비했거든요. 같이 듣고 오시죠. 네,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 해 같이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녀석 이름도 몰라요. 그냥 저 야라고 불렀어요. 야. 7년 동안. 자, 태량자 궁전 이야기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루밍님께서 여름이었다가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아서 슬프네요. 블루밍님은 여름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해피님께서 헤어스타일이 힘 주셨네요. 힘을 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지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야스키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블루밍님께서 샐러드도 토핑 많이 올라가서 배 불러요라고 하셨습니다. 쌀 소비가 적다고 하니까 또 이분은 또 이렇게 풀만 먹어도 배불러요라는 말로 박자를 맞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뉴스천의 고등표님께서 준비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서천군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될까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우리 저
테리우스님하고 이제 보건소 치매관리팀의 그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한 내용이 이번 주에 이제 지면에 소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치매란 용어가 참 그 저도 이제 그 주의 깊게 안 봤더니 네. 어리석을 지자에서 어리석을 외자 해가지고 음. 그 치매를 걸리면 어리석은 사람 음.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로 인해서 이제 그 바꿔야 된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네. 용어를 네, 네, 명명을 네.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를 한자를 차용한 것이 그 한문이 굉장히 어려운 한문인데 네, 네, 네. 일본식 한자를 차용해 온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 지금 2004년부터 이제 치매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고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인지증이라고 이렇게 그 대체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환자하고 가족 일반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지증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 커피 체인 같은 데서는 카페 이벤트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은 2001년에 일본보다 좀 빨리 실지증으로 이렇게 했고 이 홍콩하고 중국은 2010년하고 2012년도에 뇌퇴화증 뇌퇴화증. 이렇게 해서 이제 병명을 바꿔서 쓰고 있다. 네, 네. 뭐 이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로소 올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서명호 의원이 치매 용어를 일본처럼 또 여기 인지증으로 변경하자 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치매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입에 잘 척척 붙는 말이라 그래요. 네. 치매라는 게 네, 너무 일상생활에서 네. 뭐 젊으나 어리나 늙으나 할 것 없이 그냥 뭔가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뭔가 깜빡 잊어버려도 그냥 쉽게 너 치매 걸렸니? 라고 이렇게들 말씀들 노망 하시잖아요. 걸렸니? 네, 뭐 노망 이런. 걸렸니 뭐. 노망. 예전에는 노망 노망이라고 들었나? 불렀었죠. 노망 치매라는 들었나 말을 보다. 잘 예. 쓰기 전에는. 근데 이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노인성 질환인데. 네, 음. 너무나 정말 그 당사자를 엄청나게 어떻게 따지면은 비하시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서천에서의 6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면 25,000. 25,000. 네. 10명 중에 한 명꼴이 60세 이상이 25,000이기 때문에 네. 결국 한 52%, 50%가 넘죠. 52%.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절반이 넘는 사람이 60세 60세 이상.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죠. 48,340명인데. 네,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치매 환자로 지금 등록된 60세 이상 이 환자로 이렇게 보면 네, 네. 10명 중에서 한 명꼴인 2,505명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이 환자 비율은 여성이 남자보다 좀 많습니다. 그 전체의 한 70%인 1,748명. 네. 그 남성 환자는 757명이고 현재 그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돼 있고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보게 되면 제가 치매 노인들은 사실상 또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관리가 등록은 돼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이 고령화 지수를 보니까 50%를 넘어섰고 서천군의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0.59%인데 충남 15개 시군의 평균이라든가 전국에서의 그 평균에 보다 보면 우선 0.09% 포인트가 증가를 한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충남 평균이 8.62%인데 네. 그리고 전국 평균이 7.4%인 걸 감안할 때는 1.97% 포인트에서 3.19% 포인트까지 높습니다. 네. 어찌됐든 서천은 초고령화 도시예요. 사회죠. 네, 그렇지. 진짜 초고령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될 어쩔 수 없는 숙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부분들은 뭐 치매를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선별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노인성 퇴화에 의한 뇌퇴화에 의한 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질환이 6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뇌의 세포에 문제 노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뉴스서천 지면을 보시면 서천군의 치매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소개가 됐으니까요. 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면 그 회의를 할 때 네. 서천산업병원에서 어떤 그 위원이 저 주무관이라든지 그 보건소 직원들한테 뭐 여러 가지를 뭐 질문도 하고 모두 갖고 와봐라 막 그래갖고 그렇죠. 후일담으로 그분들이 아우 그 양반은 귀찮게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 그분들 그 배회하는 치매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배 감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뭐죠 예. 인식표? 예. 그거 되게 예. 웃기더라고요. 그 옷 속에다가 그걸 하게 되면 그 달라붙어 가지고 그 예. 옷을 그 벗겨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예. 이게 치매 환자 등록번호가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있다. 예,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지역에서 좀 그 특화된 맞습니다.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치매 환자 관리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중앙에서 뭐 뿌려 막 이렇게 범용적으로 아무 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천군의 이 실정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알코올성 치매가 좀 그 요즘 많죠. 환자들 중에서 한 많잖아요. 10% 정도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알코올성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알코올 해야 돼? 치명하려면 일단은 술을 드시고 3일은 건너뛰셔야 된다는 거. 3일. 72시간만 건너뛰시면 되고 절대 필름 끊기게 안 드시면 됩니다. 약주 드시고 딱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콘소리 흥얼거리면서 집에 가셔서 양치질 하시고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만 약주하시면 예.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술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제 뭐 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조만간 다른 사람보다 치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 술 드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서 네.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 그 하시면 좋을 것 블랙아웃이 자꾸 늘어나면 그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은 음.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뇌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는 거거든요. 그럼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절대 재생이 되지 않는 세포가 뇌세포입니다. 이 치매에 걸리면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주변 가족들 그 가족들이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치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병 물론 병은 걸리면 안 되겠지만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술을 좀 자제한다고 그러면 알코올성 치매로부터는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테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72시간 네. 이 원칙을 지켜서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시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을 간이 완전히 분해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저기 간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그 이상일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기초적으로 간 세포가 네. 처리하는 대사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예. 우리 박은희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지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게 헤어스타일 저 뭐지? 하셨네요. 또 관심 되게 많으시네요. 박은희님 감사해요. 나도 변화를 주고 와봐야 되겠다. 자 이제 우리 약속된 시간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주시죠. 진또배기가 그 부른 이찬원? 원곡자
아니에요? 원곡자가 누구예요? 이찬원 진토백이 아니에요? 이찬원이가 불러서 진또배기가 예. 유명해졌잖아요. 예. 근데 진또배기의 원곡자가 음. 판교 마대리 분이에요. 아 진짜? 예, 고향이 마대리 분이에요. 그래요. 누구죠? 누구세요? 이성우라는 가수인데 아 이성우님 들어본 것 같아요. 이성우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2018년도에 이 노래가 뜨면서 그 한참 그 빛을 본만했는데 15년 만에 이 곡을 발표한 뒤에 15년 만에 이게 빛을 봤는데 네. 2018년도에 췌장암 때문에 그때 췌장암 4기로 해서 그 59세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네. 그 아들이 그 이승환이거든요. 이승환. 이승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안에 이제 그 직장인으로 이렇게 그 생활해 오다가 2022년도에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55번 쉬운 5번에 이게 숫자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게 이제 그 출연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그 못다 이룬 꿈을 자기가 진또배기를 부른 거야? 이루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진또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찬원이 불러서 유명해졌던 부분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뷔를 했다가 해서 이제 올해로 이제 3년 차인데 이 친구가 그 지난해 6월 7일 날 KBS 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해가지고 네. 대망의 5승을 차지했어요. 아 5번 연속으로. 네, 그래서 지금 회당 출연료가 뭐 그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 그 임영웅도 임영웅군. 여기도 거기 사실은 출신인가요? KBS TV 아침마당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 여기는 마이너들이 그 출연해가지고 대망의 5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뭐 그 이름도 알리고 예, 얼굴도 예. 알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5승을 차지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며칠 날입니까? 그 15일 날 군수실을 찾아가지고 네. 아버지한테나 자기한테도 그 고향에서 그 동안에 보여준 어떤 고마움의 그 성의 표현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써달라고 그러면서 전달해달라고 그러면서 미력하지만 남현 50상자를 기탁을 하고 노인복지관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올해 발매한 신곡 세월아리랑하고 아버지 그다음에 그 진또배기 네. 이 세 곡 그 무료 공연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네. 미담이네요 정말. 예. 지역의 미담이고. 이 가수 이름이 뭐라고요? 이성우 이성우. 이성우는 아버지고 지금 이승환은 아 아들. 이성우 가수님은 뭐 유명을 달리셨으니까 뭐 그분은 명복을 제가 빌어드리겠지만 이승환님 흥하십시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 서천에서 불러주고 행사에 불러줬으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친구의 세월 아리랑이라는 신곡도 네. 많이 신청해서 들어주시면 세월 아리랑은 저희가 다음 방송 때 한번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이렇게 막 예. 급하게 달렸는데도 상당히 많은 소식을 전달해 예. 드렸어요. 오늘 그 속도를 좀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고 대표님도 일어나실 시간이 5시 됐습니다. 30분인데 네.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이요. 11월 22일이 소설이라고? 소설입니다. 대체로 소설의 절기상 소설에 첫눈이 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상태로는 첫눈이 아니라 개구리가 뛰어날 것 같거든요. 우리 24절개를 다시 또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소설이라고 하니까 눈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한번 내일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약속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끝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각이 부르는 노래예요. 향기만 남아. 같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